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과 내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온통 트럼프 후보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수혜주가 무엇이냐, 피해주가 무엇이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고조되는 것이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아직 트럼프의 피격 이후에 미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3% 파란불, 코스닥은 0.06% 갑작스럽게 또 빨간불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핵심은 뚜렷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 트럼프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해볼 만한 건지를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지수의 변동이 굉장히 미미하게만 움직이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오전, 오후장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다 눈치를 본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은 그냥 왔다 갔다. 예, 그리고 현물은 한 3천억이 좀 안 되게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즉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앞으로 위험자산 쪽에 어떤 변화가 이끌어질 것인가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아직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 쪽에서 혹시나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고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거나 아니면 또 금이 또 상승하거나 이런 쪽. 근데 지금 시간외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불안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2차 전지 쪽은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피해 쪽으로 바라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히려 바이오는 약간 그 득과 실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기조가 바이오주 강하다라는 쪽에서 방향성이 좀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가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라는 쪽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강한 관점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보합권을 오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핵심은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 언급해서 아시겠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추적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트럼프 피격의 방산주가 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믿고 담아봐도 괜찮을지, 또 오늘 가상화폐 남북 경협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따라붙어도 될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수혜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트럼프 피격 소식 한번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야외 유세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두는 의미가 큽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통증을 느끼고서는 잠시 연단 밑으로 숨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이 말을 외칩니다. 무려 fight라는, 싸우자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번 환호를 불러일으켰죠. 여실히 지지율로 고스란히 녹여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65%를 상회한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사실 TV 토론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치매 이야기라든가 무언가 좀 정신적인 면 혹은 고령화 관련해서 계속 압박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파이트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자 이렇게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녹아진 것입니다. 밑으로 보면요. 공화당 수입 그리고 민주당 수입의 확률인데요. 이 수입이라는 건 상하원에서 모두 다 점령을 했을 때 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둘 확률은 지금 50%까지 배팅 확률이 높아졌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15%로 확실히 지금의 기세는 공화당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그래서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데입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가 충분히 시장에 녹여질 수 있다. 그래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시즌을 맞았기 때문에 노이즈 이후에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다시 주도주가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반면 채권과 환율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수입품의 관세를 모두 다 올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60% 이상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도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한계,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강하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역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과거 저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매번 외교적인 분쟁이라던가 좀 과격한 언사로 인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시장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까요? 네, 일단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별로 좀 중국과의 관계 안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더 약간 갈등이 커질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봐야 안다. 네, 그때 어차피 지금 그때부터 벌어진 상황들이고 그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부터 더 간극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또 다원화가 이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변화들은 그때 가봐야 될. 그때는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당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주가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커졌는데 지금은 이거를 상수로 안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뭐 더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그쪽으로 단언을 하기보다는 그때 또 분석이 많죠. 달러는 뭐 약세로 간다, 강세로 간다, 뭐 채권 금리가 또 어떻게 된다 반응은 많은데 일단 거의 지금 당선이 기정사실화돼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쪽에서의 매크로 지표들 좀 더 체크를 해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보다는 일단 나오는 이제 수혜주와 관련된 쪽에서 이쪽이 당선의 수혜주다 섹터들 많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일시적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강화되는 거는 몇몇 섹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발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이런 혼탁한 시장 쪽에서 답을 찾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장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시에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시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가봐야 한다라고 표현했지만 벌써부터 시장은 그 안에서 수혜주 찾기에 나서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방산주가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최근에 LIG 넥스원 고평가다라는 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급락했었는데 하지만 이를 모두 다 만회하는 주가 양봉이 오늘 또 나와줬거든요. 방산주의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주뿐 아니라 실적, 수주 여러 가지 모멘텀 다 갖고 있습니다. 더 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 리포트 나오고 제가 반박을 아주 세게 했었죠.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밸류는 말이 안 된다라는 쪽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확인되기 시작하고 그 전에 또 나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게 반도체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 정밀 기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오늘 강한 또 지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수주가 나왔던 부분들까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흐름들을 봤었을 때 방산 쪽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래도 계속 챙겨봐야 될 섹터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쫓아가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느냐? 네. 이건 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강한 섹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은근히 또 소외가 돼서 약했을 때를 노리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은 높은데 지금 당장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그 재직 시절에 그런 게 있었죠. 남북 경협을 북한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가면서 또 변화가 들어왔던 점들. 근데 이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 바뀌었어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와 똑같은 분위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북 경협과 또 이제 방산 쪽이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로템이 가장 눈길은 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쫓아가야 아무 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LIG 넥스원 리포트 나왔을 때 고평가? 아니 시장이 평가하는 게 밸류 아닌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반박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LIG 넥스원 다시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오늘 장대 양봉이 그려졌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이 방산주 안에서도 대표적이긴 하지만 남북 경협주 색도 있습니다. 오늘 또 모처럼 남북 경협주가 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수혜를 이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럼 현 구간에 따라붙지 말자라는 건 지금은 부유자의 영역이고 우리는 조정시 매수를 계속 노려야만 하는 겁니까? 네. 보통 보면은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긴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차트가 이뻐 보여요. 근데 그럴 때 꼭 따라 사게 되면 항상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추세 안쪽에서 대응을 하는 것과 네. 추세 막 올라가는데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차트가 이뻐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따라가는 건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한 3일만 참으세요. 이럴 때는 3일만 참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쭉 하고 추세 안쪽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 뚫어낸 방산주들 저희는 계속 들고 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수혜주는 어떨까요? 한번 저희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공약의 뿌리, 근거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내에서 자국 안에서 공장 짓고 우리 노동도 쓰고 여기서 돈도 벌어줘라는 제조업 리쇼어링이 있고요. 법인세이나 대중국 규제, 관세 인상이 대표적이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건 에너지, 인프라, 금융주의 수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산주도 수혜로 꼽히는 이유가 국방 원조를 축소하겠다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실상 원조를 축소해? 그러면 국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방산주에게 악재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에 우리의 도움을 빌릴 거면 돈 더 내. 아니면 너희가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키워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 증액에 방산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금융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이 볼커룰 완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내 금융에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은행도 꼽히지만 오늘 가상화폐주가 상승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반짝 상승하고 있는 이 가상화폐주들은 방산주하고 레벨이 지금 주가적 측면에서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네. 여기서는 따라 붙어도 됩니까? 이 역시 더 위험합니까? 네, 일단 단기 테마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얘기했었죠. 프레지던트 오브 크립토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가장 반응한 거는 비트코인 이쪽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보니까 62,000달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강하게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가상화폐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상화폐 쪽을 위험자산으로 볼 것인가 안전자산으로 볼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시장은 약간 위험자산 성격 쪽에서의 변화도 같이 또 누릴 수 있다는 쪽도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62,000달러부터 한 63,000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이 마운트 곡소가 파산한 뒤에 나왔던 매물이 지금 다 소화됐느냐.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연결돼서 그냥 V자식으로 상승한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영향들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주 대표적인 게 거래소 관련된 우리기술 투자가 있을 거고요. 네. 거기다가 또 효성그룹과의 또 약간 아직까지 남아있는 또 이제 형제들의 난 이런 쪽에 봤었을 때 핵심이 되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의 시세와 연동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V자 상승 어렵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단기 테마 정도로 생각하시고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추세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또 확 들어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연동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이 트럼프 발 수익 쪽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상승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다시 재집권하는 게 가상화폐 시장에는 혹은 뭐 가상화폐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나은 환경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좀 확인할 게 좀 있는 게 뭐죠? 일단 국내에서도 STO 관련된 쪽에서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다가 한번 무너졌습니다. 네. 일단 좀 연기시키거나 약간 무산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법 제화를 한다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그럼 그때 또 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게다가 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도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보였지만 지금 또 대립되는 게 디지털 화폐 관련된 쪽은 또 반대를 하고 그냥 가상화폐 쪽을 계속 끌을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한 또 제대로 된 또 아직
입장에 대한 변화가 아직 좀 없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한 흐름들도 좀 더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기대감이 큰 거죠,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인하자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찾아볼 만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뭐 금융, 인프라, 그리고 뭐 방산, 그리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지금 시장 안에서 핫 키워드로 올랐던 대표적인 섹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부차적인 테마는 뭐가 있을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남북경협도 살짝 언급을 했고요. 가상화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히토류도 꼽히고 있네요. 계속 중국 대륙에 나선다면 중국이 또 무기화할 수 있는 카드, 히토류가 있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을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남북경협 정말 모처럼 방산과 같이 올랐는데 뭐 아난티, 팜스토리, 데아티아의 푸른 기술, 인프라 혹은 뭐 곡물, 식물, 그리고 식품 또 여기에다 관광 쪽으로 세부적으로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앞서 김민수 대표는 최근에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SMR, 5G, 6G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방산주가 그래서 꼽히고요. 제약바이오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 폐지와 함께 소비자 약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약가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종근당도 테마주로 꼽히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의 종전을 나는 꼭 만들어내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이 있었기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와 삼부토건 현대건설도 수혜주로 꼽힙니다. 이 중에서 김일수 대표님, 네. 그럴싸한 테마주 보이십니까? 참 제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만약에 여기서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했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훨씬 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왜냐하면 또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네. 요즘 또 분위기가 막상 젤렌스키 대통령마저도 전쟁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더 가까이 들어오지 않나. 근데 여기서 또 같이 연결시켜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에서 이제 삼중 전화를 통해서 부동산 막 떨어진 게 이번에 부동산 가격 지표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뭔가 부양책 나올 거고 게다가 또 한국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주 그리고 또 건자재주 체력은 괜찮은데 많이 소비됐습니다. 이런 쪽까지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이런 세트들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리의 변화와 함께 뭔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을 더 챙기는 게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를 꼽아주셨는데 이 재건 안에서도 인프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워낙 알고 있었던 인프라주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전선, 전기, 변압기도 포함될 수 있고요. 네.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시장 안에서 소외받았던 건설주 역시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섞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관심주 안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삼부토건, 현대건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쪽에서 숨은 수혜주를 찾아보자면 김민수 대표는 어느 쪽에 더 시선을 주시겠습니까? 건설주라고 또 삼부토건을 얘기하게 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네. 예. 그래도 그나마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성과를 내면서 해외 건설 쪽에 변화가 들어갔다. 그럼 저희가 알고 있기는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입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네.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부동산이 좀 살아나기 시작해서 터졌을 때 가장 강한 건설사 중에 하나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연결시키게 되면 지금 관심이 전혀 없는 섹터거든요. 그런 쪽에서 서서히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실상황으로는 지금 다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그런 흐름들을 반영하는데 2년 동안 PF 때문에 공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공급 절벽이 나왔죠. 그런 쪽에서 약간만 또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금리까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쪽에 대한 변화는 또 의외로 호기가 맞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업황의 바닥인 만큼 그쪽에 대한 변화를 들어온다. 뭐 건설, 건자재 쪽들을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건자재 쪽 눈여겨보자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혜주 찾기에 나서 봤는데요. 아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 미리 수혜주를 관심권 안에 두신다면 나중에 시장이 반응했을 때 누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산주는 홀딩이고요. 오늘장 강하게 오르는 남북 경협이라던가 가상화폐는 저희는 단기 이슈로만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